입만 열면 불평, 불만, 푸념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혹은 본인이 그런 사람인가요? 하지만 푸념을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푸념을 끊고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분, 어떻게 불평, 불만을 끊을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푸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불평, 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편이신가요? 분명하게 푸념, 불평, 불만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도 없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푸념을 늘어놓는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제가 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 책은 푸념도 습관이다. 그리고요, 부제를 요거 말고 뒷면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푸념을 끊으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저는 특히 또 그 말의 힘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곧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죠? 그런 면에서 푸념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데,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우선 우에니시 아키라라는 심리학자인 일본인 분이 저술한 내용입니다. 근데 책이 굉장히 좀 읽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림도 많이 이렇게 그림도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귀엽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요. 굉장히 설명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금방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내용도 굉장히 쉽게 적혀져 있어요. 하지만 바로 대입할 수 있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에 소개시켜드린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꼭지가 되게 재밌습니다. 푸념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삶의 방향이 바뀐다. 푸념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만 해도 삶의 방향이 바뀐대요.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막 불평한다 한들 달라지나요? 아니죠. 기분만 나쁘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지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속으로는 물론 열심히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이런 나쁜 얘기만 계속하지? 이러면 스트레스가 풀릴까? 물론 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만 봐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순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보내는 그 순간도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제가 생각하는 그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푸념은 시간 낭비다. 그럴 틈에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푸념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푸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푸념이 가지고 오는 일들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푸념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전개하는 내용이 저의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되게 가치관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를테면 뭐냐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 된다. 우선 제목부터가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것을 보니까 그 푸념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발설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만든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네. 나의 기준이 이만큼인데 실제 나는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죠, 지금? 자기가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 초래한 원인이 자기일 수 있다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것 중에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푸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역시 관찰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죠. 지금 정말 신기한 게 제 개인적인 영상부터 뭐 끌어당김 노트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책의 내용들이 분야가 되게 다른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어찌된 일일까요? 네, 저희 선구자님들께서 끌어당긴 것일 수도 있고, 또 제 스스로가 이쪽의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책을 끌어당긴 걸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건 역시 내가 지금 푸념을 했구나 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깨달으면 끝낼 수 있고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발견한 거를 적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예를 들면 몇 시 몇 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푸념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나를 관찰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또 역시 적혀 있습니다. 관찰을 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푸념을 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표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거랍니다. 자기 감시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타인을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뭐 푸념을 했어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저 사람의 표정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푸념을 하고 있구나. 그럴 때 표정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타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보기가 좋다고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푸념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제지를 할 수 있는 힘이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지 않나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푸념을 그만두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팁 중에, 팁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심축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모두에게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 예시가 어떻게 나왔냐면 동료가 담당한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 퇴근 시간이 늦어졌네. 정말 저렇게 굶뜨게 일하다니 정말 짜증나. 그죠? 이런 식으로. 나 저 사람 일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지금 타인이 잘못한 부분, 어떤 이런 상황에 푸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말을 하냐면, 반대 상황이어도 또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봐봐요. 누구랑 또 일을 했는데 이 사람 본인이 뭔가 일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퇴근을 늦게 했어. 그러면 사실 아까랑 상황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막 이런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떤 사유 때문에 지금 퇴근을 너무 늦게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은 나를 이해를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다시 또 푸념을 한대요.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가 있어? 내 상황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조금씩 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가지려고 연습을 하는 것이 또 푸념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스로 기준을 좀 낮추고 또 너무 완벽하려는 생각, 또 자기가 만든 기준에 못 미쳐서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좀 적당한 선에서 잘했어 끝내기도 할 줄 알고, 때로는 포기도 할 줄 알고요. 또 바쁜 와중에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와중에도 여유를 갖는 시간을 좀 억지로라도 할애를 해서 남에게 부탁을 좀 해서라도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또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푸념도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양한 사례들이 조금 우리 이렇게 마음을 조금씩 바꿔서 좀 가볍게 살아보아요. 그러면 조금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이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있어요. 누구도 탓하지 않고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다시 저를 되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는 굉장히 불평불만을 또 많이 하고 남 탓도 많이 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겠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남편에게 만만한 사람 있잖아요. 엄마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불평불만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은 사람이 되고자 공부하고 마음을 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점점 삶은 그래서 더 가벼워지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국엔 오래 갖고 있는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만 보더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또 너무 불평불만 막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은 이제 좀 만나기 싫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많고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면은 삶이 확실히 희망적이고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 좀 가볍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